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IONQ, 루시드, SNDL 이렇게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주식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IONQ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장의 주목을 굉장히 받아서 주식의 가격이 빠르게 오르긴 했지만은 최근에 많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매출이 너무 적습니다. 2021년도 6월 30일과 2021년도 9월 30일 두 개 다 합쳐도 0.45밀리언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재무제표 상에서 봤을 때 토탈 레비뉴 대신 이 마이너스 적자가 너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적자가 크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기업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적자는 크지만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양자 컴퓨터 기술력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주목을 받고 이 기업의 기술력이 인정을 받아서 매출이 크게 늘어준다라면은 언제든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은 지금 주가의 기세가 꺾인 상태에서 이 매출액이 지나치게 적다라는 것이 보여졌을 때 조금 더 투자자들에게 부담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소식은 이 기업의 밸런스 시트를 봤을 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토탈 에셋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 지금 6,200억 정도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부채도 약 600억 정도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준수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의 안정적 지표가 보여지고 있다 생각되고 있고요. 비록 여기 방금 처음 말씀드렸던 지금 적자가 마이너스 150억씩 막 엄청난 수준으로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자산이 7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 버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약 2년에서 3년 사이까지는 회사가 무리 없이 경영을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2년 그리고 3년 뒤부터는 이 양자 컴퓨터가 급속하게 발달을 하면서 매출액이 거의 20밀리언에서 50밀리언까지 돌파할 거라고 기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그래도 이 마이너스 넷 인컴보다는 그 인컴을 충당할 수 있는 만큼의 레비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좀 안정적으로 기업이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시점이 약 2년에서 3년 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기업은 뭡니까? 돈 먹는 하마다. 돈 먹는 하마지만 미래가 밝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오퍼레이팅 액티비티라고 해서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현금이 현저하게 마이너스 수준이죠. 그래서 이 기업은 영업을 하면 할수록 아직까지는 돈을 잃어버리는 그런 적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파이낸셜 액티비티, 영업 외에 다른 활동을 통해서 지금 받은 돈들, 주식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들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조달했다. 그래서 이 자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뭡니까? 기업의 명운이 달려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net change in cash를 봤어도 영업활동에서 까먹은 돈을 이 파이낸셜 액티비티 이쪽에서 이렇게 충당을 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패닉하고 있는 거로 보이고요. 테크니컬 관점에서,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스트롱 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의 본격적 매출은 2년에서 3년 후에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매출이 적자 폭이랑 비슷한 수준의 매출로 됐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일단 기업이 자본 잠식 상태로 가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볼 수는 있지만은 일단은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트롱 셀 의견이 지배적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주가가 뭐 13불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당분간은 좀 지속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주가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루시드라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창립한 회사인 거를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기술력이 독보적이다. 프리미엄 전기차를 만드는데 아주 훌륭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지금 나오는 전기차가 멋있는 모습이고 또 인기도 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식은 그나마 이제 IONQ보다는 조금 버텨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도 IONQ와 비슷한 기업이에요. 왜냐면은 양자 컴퓨터나 이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이 무조건 레비뉴가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IONQ와 마찬가지로 이 루시드라는 기업도 지금 마이너스 5천억 적자를 내고 있는데 토탈 레비뉴는 얼마입니까? 거의 7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냐? 그런 거는 스타트업 기업들, 그리고 신생 기업들, 이제 사업을 시작한 기업들은 당분간은 적자를 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기업도 결국은 캐시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당분간 캐시로 버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이 얼마 있는가 체크해서 이 기업이 2, 3년 안에 버티면서 사업을 어떻게든 꾸려나가서 어느 순간 레비뉴가 이 적자를 넘어설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다, 요걸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토탈 에셋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6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이 한 6조를 뭐 다 현금으로 들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산도 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일단 6조를 가지고 있다는 상황,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기 미국에다가 공장 메가 팩토리, 기가 팩토리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터리를 조립을 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연간 생산량도 30만 대, 40만 대, 50만 대 이렇게 차근차근 늘려갈 계획을 가지면서 이 자본을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버짓이 있죠. 버짓이 있어서 6조나 갖고 있는 기업이 정말 어느 순간 완전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 진출에 실패를 하면서 문 닫을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문 닫을 가능성은 적겠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각자의 투자 의견에 또 판단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의 개인적 생각은 이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적어도 그 공장들이 완성되고 거기서 완성차가 나오면은 레비뉴가 어느 순간 폭발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좀 많이 늘긴 해서 이 기업은 일단은 IONQ보다는 부채 쪽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위험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NQ랑 재물은 비슷해요. 그렇지만 부채가 좀 더 강한 기업,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캐시플로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도 이 오퍼레이팅 액티비티라고 해서 기업이 전기차를 팔아서 버는 거는 마이너스 7천억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마이너스 7천억을 땅에다 쏟으면서 이 초기 사업을 밀고 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기업도 이 주식이나 다른 재무적 활동을 통해서 조달한 돈이 5조 정도가 되고, 지금 이제 이렇게 9months 동안 적자를 본 거를 여기다 넣으니까는 지금 캐시 책임지가 4조 정도가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돈을 빠르게 소모할 수도 있습니다. 적자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은. 그래서 그 2년에서 3년 동안 이 기업이 고비를 잘 넘겨서 전기차 루시드가 얼마만큼 나오는가,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좀 독특해요. IONQ랑 루시드랑 솔직히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두 개 다 적자 기업이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그 돈으로 간간히 버티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스트롱 바이예요. 스트롱 바이. IONQ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일단은 이 자동차 사업, 산업 이런 것에 대해서, 측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봤을 때 그나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이 무려 6조 이상이나 되고, 그리고 그 전기차, 지금 새로 만든 전기차가 좀 시장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똑같은 IONQ와 비슷한 재무적 상황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ONQ는 스트롱 셀이라는 기술적 그런 의견을 제시받고, 여기는 스트롱 바이라는 기술적 의견을 제시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NQ, 루시드 두 개 다 주목할 기업이고, 각각 양자 컴퓨터와 전기차 산업 섹터에서 거의 대장주, 대장주나 테마주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지만은,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의견이 갈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또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좋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두 기업 다 2년에서 3년이 고비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비를 넘어서 성공을 하느냐, 실패로 가느냐, 거기에 굉장한 그런 게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썬다이얼 그로스라는 기업인데요. SNDL이라는 티커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대마초를 만들고 의료용 대마초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4불대였던 주식이 거의 70%, 80% 하락을 해서 지금 0.5불대에 위치해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또 제가 이제 의료용 이런 시장에 좀 관심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게 되었고, 또 테크니컬,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좀 저점에 와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루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텐데요. 어쨌든 이 기업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봐서도 좀 불안한 기업이었죠.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적자가 어마어마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주가 상승을 경험을 했다는 게 좀 잘 믿어지지가 않죠. 잘 믿어지지가 않았고,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큰 하락을 경험한 상태고, 밈 주식 같은 그런 형태의 주식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긍정적인 점은 이 적자 폭이 많이 감소했고, 갑자기 2021년도 9월 달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대마초 팔아서 좀 돈을 잘 벌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자산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난 어려운 시간에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어려운 시간을 거치면서 자산이 많이 감소했다가 최근 들어서 자산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 좀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또 주목을 하게 되었고, 부채 비율도 낮은 폭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 1조 정도의 토탈 애셋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마초 파는 기업치고는 좀 자산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좀 잘 되고 사업이 회복되는 추세로 접어든다라면은 지금이 정말로 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다음 캐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기업과 비슷하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오퍼레이팅 액티비티에서 발생되는 흐름이 또 마이너스 상태예요. 아직까지 마이너스 상태고, 특별한 점은 인베스팅 액티비티에 또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어요. 4천억 정도까지 이렇게 인베스팅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에다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돈을 연구 개발에 쓰고 있다. 그리고 파이낸셜 액티비티에서 플러스 흐름이 창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업이 단기적으로도 갑자기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세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상 미국 주식 3가지, IONQ, 루시드, 그 다음에 썬다이얼 그로스라는 대마초 기업, 이 3가지 기업의 주식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기업의 사업 부분까지 다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업 부분 플러스 오늘은 재무적인 상황만 좀 초점을 둬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 투자자로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은 이 사업적 부분과 그 다음 재무적 부분을 두 개를 딱 붙여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재무제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 사업이 탁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이런 사업 형태로 갔기 때문에 재무가 지금 이런 거를 나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구나 라는 그런 거를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테크니컬 그런 부분 쪽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한다라면은 단기적 주가 흐름까지도 뭐 좀 상상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점들에 대해서 주식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이런 사업이나 아니면 기업의 이런 외부적인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예측이 좀 시장에서 하는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오늘 해주부 팁이었고요. 또 미국 주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그리고 분석이 필요하신 기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